그리고 토오행의 또 본질을 생각하면요, 토오행은 중용, 조화, 안정의 힘이잖아요. 사주에서 토오행이 부족한 분들이 약간 삶에서 안정감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토오행을 끌어오려면 이런 기운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기운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부동산 취득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해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질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제가 요즘 명리 기초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명리를 배울 때는 아무래도 처음에 모두 음양오행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명리라고 하는 건 실용학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쓰여서 내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음양오행이지만, 저는 음양오행만 잘 이해를 해도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나한테 부족한 오행이라고 해서 이 기운을 내가 끌어오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목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수의 기운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를 들고 어디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을 끌어오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사주의 기준은 일간이잖아요. 일간을 기준으로 지금 목 오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수생목이 일어나죠. 그럼 목의 기운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사주는 너무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 수의 기운을 끌어올 게 아니고요, 이 사주에서 목의 강한 기운을 덜어내줄 수 있는 화기운이나 토기운이나 금기운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저는 화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에 화가 있는데 이 화가 여기 인중 병화에 뿌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는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목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정화는 쉽게 꺼집니다. 근데 병화는 쉽게 꺼지지 않고 목의 기운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활활 타오르죠. 그게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예요. 사주를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주는 보면 수의 기운이 참 많습니다. 지지가 또 해자축 방합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들고 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사주에 수기운이 많으니까 해외 가야 된다, 또는 물가 근처에 살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너는 수기운이 부족하니까 해외에 가거나 강가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기운이 많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기운이 들어오는 걸 저는 반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수의 기운이 너무 넘쳐서 일간인 금이 그 물바다에 휩쓸려 갈 지경이거든요. 이런 사주는 반대로 조우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화나 목의 기운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오행을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사주가 필요로 하는 오행의 기운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 오행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목 오행은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나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나무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겨울이 되면 실은 음기가 강해지잖아요. 봄이 됐을 때 나무가 그 강한 음기를 뚫고 싹을 틔웁니다. 또는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또 싹을 틔우죠. 음기가 강한데 무언가 시작되는 힘, 그게 양기운이에요. 양. 그 첫 시작점이 바로 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많이 말씀하시는 게 등산을 가면 좋다, 또는 나무를 심어라, 또는 화분을 갖고 와라, 또는 식물을 키워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는 식물원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 만약에 화분을 갖고 와라, 씨앗을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목이라고 하는 건 강한 음기가 있을 때 양이 그걸 뚫고 올라가는 힘이라고 했죠. 시작하는 힘이에요. 시작하는 힘. 그래서 영어로는 봄을 뭐라고 하죠?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 통통 튀어 오르잖아요. 목 오행의 힘은요, 로켓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 나무가 중력을 거슬러서 자라나는 거, 병아리가 알을 깨는 거,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드는 거, 이런 게 목 오행이거든요. 시작이 힘이에요. 근데 화분을 갖고 오라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요, 씨앗을 심어요. 그 다음에 물을 주면 씨앗이 죽은 게 아닌 이상 싹을 뚫고 올라오겠죠.
근데 씨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씨앗 입장에서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자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행의 본질이에요. 물론 물상적으로는 목기운이 강한 곳, 이런 곳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목기운이 강한 곳이 어떤 곳이죠? 나무가 많은 숲, 식물원, 강원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질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왜?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시작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상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춘추 전국시대에요, 묵가도 있었고 도가도 있었고 여러 사상들이 서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음양가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음양가. 지금의 음양오행의 뿌리를 만들었던 학파거든요. 근데 이게 공과 실이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 세상의 현상, 이런 것들을 음양의 이치로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 음양의 상생상급 법칙을 적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는 장점인데요. 비판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금이 없을 때 뭐 금속 시계를 차거나 금속 목걸이를 하거나 그러면 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화오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촛불로 명상을 하거나 또는 뭐 캠핑파이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한테 화기운이 필요하다고 막 가스레인지에 불 켜가지고 이산화탄소 마시면서 불을 피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에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오행의 시간은 언제죠? 낮 시간이죠. 낮 시간. 낮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이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조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좋아요. 화기운이 강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이랑 대구가 화가 강해요. 그리고 담양도 강하고요. 이런 곳에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행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이에요. 아침. 특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시간에 딱 일어나셔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 목이 쫙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간에 주말에 등산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다음으로는 토오행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토오행을 물상적으로 끌어오려면요, 일단 맨발로 걷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서? 황토길에서.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이 영광에 율무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초입에 영광군에서 조성을 한 곳인데 황토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맨발로 거기 걸으라고.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서 황토길로 걷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오행의 또 본질을 생각하면요, 토오행은 중용, 조화, 안정의 의미잖아요. 사주에서 토오행이 부족한 분들이 약간 삶에서 안정감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토오행을 끌어오려면 이런 기운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기운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부동산 취득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해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질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토오행이 중용, 조화, 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도 쉽게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오행이 강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충청도예요. 충청도. 선거할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죠. 그 충청도 분들이 나도 몰라요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으시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같아요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게 느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오행을 끌어오려면 억지로라도 느긋한 마음을 품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내가 화오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화오행의 본질이 뭐죠? 화오행의 본질? 이거는 확산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힘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화오행을 끌어오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화오행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적당하게 취기가 오르면 흥분을 하잖아요.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는 힘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오행만 보고 화오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튜버 같은 걸 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토오행이 강한 지역을 조금 더 덧붙이면요, 대체적으로 충청도 지역이긴 한데 대전, 세종, 그리고 중국이 토오행이 강합니다. 중국은 특히 무토예요. 무토. 그래서 내 사주에서 용의신이 무토다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엔 그 오행을 끌어오는 방법. 금오행은 운동으로 치면요, 헬스예요. 헬스. 금오행이 자기 몸을 가꾸는데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금은 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허리 구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허리 딱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경인 일주였어요. 근데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걷는 걸 보면 막 흐느적거리는 그런 자세가 없거든요.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걸음걸이도 바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집에서 헬스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대요. 그게 그 모행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그 모행의 시간이 언제죠? 늦은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 그래서 늦은 오후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이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그 모행을 끌어오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뭐 금속 제품 착용하기 이것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금이 용신이라서 나무로 된 시계는 거의 없겠지만요. 일부러라도 금속으로 된 시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차면 내가 개운이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본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금속 시계를 차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휘저을 때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걸어갈 때도 다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계속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이런 게 금 오행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금 오행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북미, 캐나다, 독일, 북유럽 이런 곳입니다. 왜? 금 오행은 선이 명확하다고 했죠. 딱딱 끊어져야 돼요. 공과 사의 구분도 엄격하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철학자 칸트 있잖아요. 그 칸트에 대한 일화가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윤리나 도덕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에피소드. 철학자 칸트가 사는 마을에 어떤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의 집에 있는 시계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시계를 고치려고 하는데 시간을 모르는 거죠. 그때 창밖을 보니까 칸트 선생이 지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여보, 칸트 선생이 지금 이 시간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지금 분명히 몇 시 몇 분일 거야. 그러겠네요 하고 시계를 바로 그냥 그 시간으로 맞췄다는 일화가 있어요. 철저한 겁니다. 9시하고 9시 1분은 다르다. 이런 게 금오행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화오행은 확산의 에너지니까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오행이 강하면 아이씨 뭐 9시나 9시 1분이나 똑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근데 금오행의 기운이 강하면 그걸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 만약에 7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날은 제가 좀 되게 웃긴데 7시 7분에 시계를 맞춘다거나 7시 13분에 시계를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1분 단위로도 시간을 맞춥니다. 전 이런 식으로라도 그 모행의 기운을 끌어오고 있어요. 본질을 떠올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오행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 수오행의 기운을 끌어온다 했을 때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바로 떠오르죠. 물상적으로 수영,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이런 것들 정말 좋습니다. 또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활동하기, 거주하기도 해당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밤에 일찍 자기, 이것도 수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 건, 특히 해자축 시간에 자는 건 내가 그 시간에 수의 기운을 끌어오는 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이는 목의 기운을 지나고 있는 그 시기인 거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시기는 목 기운이 필요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수 기운이 필요하다면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 학교폭력이나 ADHD,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게 다 잠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화의 기운이 안 그래도 사주에 넘쳐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다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다 연예인을 숭앙하고 이러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좀 넘쳐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자기 마음 통제를 잘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공부시키는 것보다 밤에 일찍 재우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기도 해당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하기. 수의 기운이 정확히 말하면 그 지적인 활동하고 관련이 커요. 근데 외국어 공부를 하면 문화가 다른 생활 환경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뇌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세팅이 되죠. 이게 수의 기운을 팍팍팍 하면서 끌어오기에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거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음악 감상하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악도 이 소리가 수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을 좀 자주 들어보세요.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자, 하나 더. 수중생물 키우기입니다. 제가 어항가꾸기라고 안 하는 게 뭐냐면 새우 같은 건 얘는 화기운이 강한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중생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고요. 특히 거북이가 수의 기운을 끌어올 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그 광화문에 SK텔레콤 본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이 전통적으로 화기운이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혜태상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혜태가 불을 끄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통신, 미디어 기업이다 보니까 화기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화기운이 많겠죠.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SK텔레콤 본사의 건물을 보면 1층에 그 들어가는 문 있죠. 거기에 거북이 상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수적인 조치를 그렇게 한 겁니다.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수의 기운으로 다스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북이 같은 거 참고로 함부로 키우시면 안 돼요. 거북이 키우면 한 50년 이상 살 겁니다. 최소한 30년 이상은 살겠죠. 자신 있는 분들만 키우시고요. 그래도 나 수의 기운을 끌어와야 되는데 거북이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고기도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베타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얘는 딱 한 마리만 키우면 딱 좋은 물고기거든요. 구피 같은 애들은 2마리 이상 키우지 않으면 프랑스에서는 불법입니다. 얘들이 그 쇼어링이라고 해서 몰려다녀요, 구피가. 근데 혼자서 자라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구피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도 불법이고 동그란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 물고기 시력이 떨어진대요. 동그란 어항에 키우면. 근데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한 마리만 키우는 물고기고요. 2마리로 이렇게 붙이면 서로 싸우거든요. 베타가 참 독립적인 물고기인데 생존력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항을 내가 놓고 싶다라고 하면 베타를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베타를 키우고 있는데 심지어 웃긴 게 저는 베타도 그 용신 색깔에 맞춰서 키워요. 저한테는 용신이 금이고 희신이 토고요. 그리고 한신이 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키우는 베타는 흰색, 노란색, 검은색이 다 섞여 있습니다. 갤럭시라고 하는데 그 은하수 같은 색이라고 해서 그런 베타가 있어요. 아주 예쁜 애거든요. 그리고 수기운이 강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곳도 좋습니다. 어디냐? 제주도. 그냥 외국 바다 건너는 겁니다. 바다 건너는 곳 전부 다. 부산도 해당되고요. 뭐 바다나 강가 근처도 해당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금하고 수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캐나다나 북미나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좋겠죠. 금하고 수기운이 함께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 전에 지인에게요 에그스톤을 선물 받았어요. 이 에그가 이건 것 같은데 애완용 돌 흰색 이만합니다. 메추리알 같이 생겼어요. 되게 예쁘거든요. 보석같이 생겼고. 근데 이걸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놨죠. 그 지인은 사주명리를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저한테 왜 그걸 선물해 줬냐, 제 용의신이니까 기운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본질을 떠올려 보라고 했죠. 내가 에그스톤을 놓으면 뭐 내 운이 좋게 바뀔 거야. 물론 그런 영향이 플라시보 효과로라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질은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다 사진, 계곡 사진을 놔뒀어요. 왜? 제가 화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쉽게 흥분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엄청 깊이 빠져버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통화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와 열받아 이러다가도 바탕화면을 보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좀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본질을 떠올려보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라고 해서 이게 일단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오행이 나한테 필요하냐는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저희 기초반, 도반분들께서도 제가 오행을 끌어오는 방법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필요하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거는 중급이나 고급 넘어가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행이 나한테 필요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든 부족한 오행이든 잘 끌어와서 내 삶을 조금 더 조화롭게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